안녕하세요. 대출과 관련해 다양한 경험과 전문성으로 정부의 불균형을 없애는 세움 인베스트입니다. 오늘은 스트레스 DSR 규제에 대해 다뤄보겠습니다. 스트레스 DSR은 변동금리 대출 등을 이용하는 자조가 대출 기간 중 금리 상승 때문에 원리금 상환 부담이 상승할 가능성을 감안하여 DSR 산정 과정에서 일정 수준의 스트레스 금리를 부과하는 것을 말합니다. 스트레스 DSR 도입 배경을 설명드리면 현행 DSR 제도 또한 상환 능력 범위 내에서 가계부채를 관리하는 주요 수단이나 기존 DSR 규제 내에서 대출을 최대 한도로 사용 중인 차주가 대출 기간 중 금리 변동 시기에 금리의 상승이 발생했을 때 기존 DSR 규제 내 한도가 초과되어 상환에 부담을 지는 문제점이 발생, 즉 미래의 금리 변동 위험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것이 한계점이라 판단되어 스트레스 DSR을 통해 상환 능력을 넘어서는 과도한 가계대출 확대를 예방하고 고정금리 상품의 확대 등 가계부채의 질적 개선을 도모할 필요가 있어서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스트레스 DSR 적용 범위는 DSR이 적용되는 전 업권의 모든 가계대출을 대상으로 시행합니다. 산정 시기는 매년 2회에 걸쳐 6월과 12월에 주기적으로 산정합니다. 산정 방식은 은행 가계대출에 과거 5년 중 가장 높았던 신규 취급 가중평균금리와 현 시점 신규 취급 가중평균금리 간의 차이로 산정하게 됩니다. 단, 금리의 상승기 과소 추정과 금리의 하락기 과다 추정의 경향을 보완하기 위해서 하한 1.5%, 상한 3.0%를 적용. 영상을 업로드하는 현 시점으로 말씀드리면 과거 5년간 최고금리 A 5.64%, 최근 최고금리 B 5.04%로 A-B는 0.6%이나 하한 1.5% 기준 미만이므로 최종 1.5%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스트레스 금리 적용 비율은 상품의 형태와 고정금리 적용 기간 등을 감안해 차등 적용을 하게 되는데, 변동형 상품은 스트레스 금리 100% 적용, 혼합형 상품은 대출 기간 중 고정금리 기간이 5년 미만은 100% 적용, 30% 미만은 60% 적용, 30에서 50%는 40% 적용, 50에서 70%는 20% 적용, 70% 이상은 미적용. 주기형 상품은 대출 기간 중 고정금리 기간이 5년 미만은 100% 적용, 30% 미만은 30% 적용, 30에서 50%는 20% 적용, 50에서 70%는 10% 적용, 70% 이상은 미적용입니다. 스트레스 DSR을 도입할 경우 차주들이 체감하는 대출 축소에 대해서 부담과 과도한 우려 등이 발생할 것을 감안해 순차적, 점진적으로 제도를 시행키로 했습니다. 여기서 순차적은 1단계, 2단계, 3단계로 단계별 시기를 뜻하며 점진적은 적용하는 금융권과 상품의 종류를 뜻합니다. 이제까지 설명드렸던 내용들을 쉽게 확인하기 위해 표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여기서 추가적으로 수도권과 지방의 스트레스 2단계에 대해서 적용 비율이 다른 이유는 수도권 위주의 가계대출 급등과 그에 따른 집값 상승세를 잡기 위해 더 상향해서 적용키로 했습니다. 스트레스 DSR에 대해 주의할 점은 스트레스 금리는 대출의 한도를 결정하는 규제 지표 중 하나인 DSR 계산 시에만 적용하는 것으로 실제 실행되는 대출 금리가 아닙니다. 간혹 잘못 알고 계신 분들도 계셔서 예시를 들어 한 번 더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2025년 2월 25일 연소득 5천만 원의 직장인이 수도권 소재의 아파트를 담보로 총 대출기간 40년, 5년 고정 혼합형 상품으로 4% 생활안정자금을 사용하는 경우 적용되는 스트레스 금리는 스트레스 1.5%, 혼합형 총 대출기간 대비 고정기간 30% 미만이기에 60%, 수도권 2단계 80%를 적용한 최종 0.72%가 되겠습니다. 이는 대출금리는 4%로 이용하는 것이지만 DSR 계산 시에만 스트레스 금리를 0.72%를 더해 4.72%로 계산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스트레스 DSR이 적용될 경우 대출의 한도에 어떤 변화가 있는지 체감 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 전 영상에서 스트레스 DSR을 배제했을 때 통상적으로 연소득의 8배가량이 DSR 규제상 본인이 받을 수 있는 1금융권 주택담보대출 한도라고 설명드렸었습니다. 표에서도 보듯이 스트레스 DSR은 금리 변동에 대한 채무 부담을 축소하고자 하는 제도로 변동의 주기가 빠른 변동형 상품이 혼합형 상품 대비 스트레스 금리가 높고 그로 인해 DSR에 따른 대출의 한도에 차이가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스트레스 DSR에 따른 신용대출에 대한 내용을 추가적으로 보겠습니다. 신용대출에 있어서 스트레스 DSR은 차주의 기존 대출 잔액과 신규 대출의 합이 1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적용하며 만기 5년 이상의 고정금리 상품에는 미적용, 만기 3년 이상 5년 미만 고정금리 상품은 60% 비율만 적용, 그 외 변동형 상품에는 100% 비율을 적용하게 됩니다.
참고적으로 현재 만기 5년 이상의 고정금리 신용대출 상품은 드물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번 스트레스 DSR에 대응하여 각 금융사들에서 여러 형태의 상품을 만들어낼 가능성이 크겠습니다. 마치며 이번 스트레스 DSR 추가 규제에 따라 자신의 소득과 부채 상황을 보다 꼼꼼히 점검하고 불필요한 지출부터 줄여가면서 본인의 재무 상태를 점검하고 개선할 계획이 필요합니다. 규제가 더 강화된 만큼 필요한 자금과 상환 능력을 고려하시어 대출 계획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고, 단기적인 시장 변동에 흔들리기보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계획을 세우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대출을 계획하시는 분들이라면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들을 이번 영상을 참고하여 미리 예방하고 안정적인 계획을 세우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또한 대출에 어려움이 있으신 분들은 해결책이 있는지 함께 고민해드리는 세움인베스트가 되겠습니다. 이상 다음에도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